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흔히 우리의 인생을 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흘러가는 물과 닮아서일까요? 아마 물과 관련된 유명한 말이라고 하면 상선약수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노자는 왜 물처럼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을까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순리에 따라서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물에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47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12월 넷째 주에 함께하는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은 원정의 명료한 아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혹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건강에 참 좋다고 하죠.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장 운동을 돕고 또 잠들어 있던 장기를 깨워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에서도 여러분의 아침 따뜻한 물 같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여러분의 생각 또 마음까지 명료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 산책할래요 47번째 산책,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소리에는 들뜨네요. 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요. 부산 오는 것도 좋고 이 네. 프로그램도 좋고 서하나 아나운서님도 우리 김 작가님도 다 너무 좋아서 제가 약간 업되죠. 토요일 아침에 맞지 않나요? 선생님 덕분에 아마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도 네.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토요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도덕경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도덕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와 덕을 이야기한 네네. 경전 같은 책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네. 도덕 윤리의 도덕인가 보다. 이래서 저의 무식함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서하나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진리의 도의 움직임과 덕스러움의 덕을 잘 정리해 준 책이 도덕경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게 이제 노자가 지은 걸로 도가의 아주 대표적인 경전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그러니까 중국의 삼국시대요.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아니고 네. 그래서 한위오의 그 삼국시대에 있었던 왕필이 정리한 게 이제 보통 전해지고 있어서요. 왕필본을 그 얼마 전에 김용옥 선생님도 또 그 노자가 옳았다라는 책으로 또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에서 이제 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중간 나와 있긴 한데 제일 공감되는 부분들을 물의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경의 32장에도 이제 물에 대해서 나오고 61장, 덕경의 61장에서도 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66장이나 78장에서도 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4장에서 나오는 물의 특성을 정리해서 이거를 마음 다스림 쪽으로 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도덕경을 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할 때 이 상선약수, 그러니까 물처럼 사는 것이 가장 높은 경제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몇 장마다 이 물처럼 살아야 한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대하는 태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도덕경에서 물처럼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물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게 자연처럼 산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2번째 가름이라고 이제 그 김용옥 선생님은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32번째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도가 천하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도의 첫 처가에 다 도가 존재한다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계곡의 시내와
이런 것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의 움직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냥 만물 자체가 도의 흐름을 네.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릴까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덕경에서 61번째 가름에서는 큰 나라는 아랫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큰 나라는 아랫물이다. 예, 네. 그 결국은 이제 큰 나라는 작은 나라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라는 건 결국은 겸허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낮추어서 바라보라라는 얘기와 맞닿아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마땅히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의 그런 특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낮추라는 거는 낮추면 낮출수록 다툼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가기 때문에 네. 평화로움과 직결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음, 낮추는 게 미덕이라기보다 오히려 내가 잘한 일을 음, 숨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라는 좀 약간 사회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고, 이 맞아요. 네. 그리고 뭐 SNS나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과시적이고 내가 뭔가를 했던 걸 막 보여줘야 되고 이러는 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어쩌면은 지금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 사회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핵심적인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12월 24일 말에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을 다스려야 돼.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네. 어디를 기준점으로 볼까?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네. 그 소셜 미디어에서 그 각자 개인적으로 난 이만큼 행복해라고 찍는 분들이 보통 네. 삶을 더 이상 가치가 없어라고 마감하는 분들이 많은 게 문제시 되고 있죠. 그리고 겉에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이나 올라오는 글이 행복해요, 좋아요 하는데 그 내막을 바라보면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고 그걸 찍기 위해서 막 벼랑 같은 데 올라가거나 뭔가 특별한 상황을 만들다가 더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운가? 나도 그런 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포장하거나 거기에 같이 시류에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허망함을 느끼거나 뒤처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물 같은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고 그 물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안을 보면 내세운다는 거는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네. 내세우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나를 유지할 수 없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외적인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노예같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도덕경에서의 물의 움직임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을 때 네. 성인군자가 된다. 이게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정한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마음을 좀 정리하시면서 1년을 정리하시면서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외적인 어떤 포장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네. 내면적으로 깨달은 분들이 만들었던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정리하는 한 기준 중에 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어때요 하고 조심스럽게 선물처럼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뭐 SNS도 없고 기술 발달도 너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도덕경에서 말하는 물처럼 사는 게 좀 더 가능했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연스럽게 사는 것, 자연의 모습을 닮아서 사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도 자연이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살고 있는 것도 이 자체가 또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네. 결국 그 만드는 우리의 주체 자체가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네.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연에서 멀어지면 서로 워워 그만 위험해라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네. 서로 이렇게 다독이기도 하고 그만해라고 이렇게 잡아서 멈춰 세우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도덕경에서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 불, 뭐 흙, 그리고 뭐 나무 이렇게
자연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굳이 물을 가지고 와서 상선약수, 물처럼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물을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물은 아래로만 내려가죠. 네. 물이 위로 치솟는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우리가 물에다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기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거에 물이 거꾸로 올라가질 않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아래로만 내려가는데 인간의 본성으로 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물은 네. 조용히 하고 있다는 게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남이 가장 싫어하는 걸 네.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책임지고 이게 힘든 일이고 네. 다 싫어해 하더라도 나는 그냥 할래라고 나선다면 그건 물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내 영역을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물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 그냥 물이 들어오면 네. 그래 내가 시냇물이었지만 너가 들어와서 강물이 되면 그래 강물 하는데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볼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라고 다투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그것이 내 자신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또 다툼이 없으며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풍요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남이 싫어하는 거 이러면은 우선은 더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은 더러운 거를 씻어주고도 봐 내가 씻었잖아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내가 씻어준 거 봤어? 쟤 정말 더러운데 내가 가서 물인 내가 다 씻어줬어 이런 경우 없죠. 네. 근데 물은 그렇게 씻어주고 나서도 나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더러운 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 쟤 때문에 더러워졌거든? 이렇게 원망도 하지 않고 내세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건 물이 없으면 우리도 살지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식물도 살지 못하고 자연도 어떻게 보면 숨 쉴 수 없는 공기 다음에 물인데 네. 생명을 살리기로는 또 물만한 게 없는데 근데 그 물이 보통 봤어? 내가 이렇게 나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잖아. 나 이렇게 잘해라고 내세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뭔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헌신적으로 했다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을 빛나게 해줬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 빛나게 해줬잖아. 뭐 내지는 내가 그 사람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줬잖아. 뭐 기타 등등의 네. 이런 마음 나를 내세우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해와 갈등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서로 등 돌리기도 하는데 네. 물처럼 정말 아래로만 내려가고 남들이 싫어하는 걸 다 해주면서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분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동양에서는 사실 폭포를 보면서 그냥 정말 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름답다. 그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양은 보면 이 분수를 만들어서 네네. 물이 역행하는 걸 또 만들어 내잖아요. 네네. 동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막 예전 막 진짜 조선시대 이전 이럴 때는 분수를 만드는 걸 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러네요. 연못을 만들면 연못을 만들지 맞죠. 연못이나 네, 폭포를 분수를 보고. 만들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물처럼 살라는 게 나를 좀 낮추고 좀 참으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참는 것이 미덕인 것 같고 서양에서는 참아봤자 남는 거 없다. 분출해야 된다. 네네. 약간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인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마 시대 문화적인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도 그런 이게 이제 유목민의 네. 특성상 전쟁을 낸 민족들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네. 이제 쉽게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다른 생명을 잡아서 먹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들이 보통은 전쟁을 냈다 이렇게 보는 역사관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4대 문명이라 그래서 겐지스강부터 인더스부터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는 주변에는 항상 강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강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 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물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이런 특성을 나누지 않더라도 삶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숨쉬는 네. 그런 생명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동서양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그때 환경이나 시대, 문화, 자연의 흐름 네. 그것이 그들의 보는 시각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 환경이 그랬었구나. 음. 라고 보고 아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렇게 보는구나 음. 라고 보면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그래서 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게 농경 민족이 많기 때문에 네. 예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이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서양에서 보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도 그 환경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디에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시각이 바뀔 맞아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른 운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예, 거기에 이제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그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것을 다루는 방법들이 네. 다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도덕경에서 물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또 궁금한 게 뭐 요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 스승님을 만나러 갔을 때 스와미 네. 베다바라티께서 처음 저한테 딱 말씀하신 게 이제 영어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너 더 북 오브 타오를 봤니? 그래서 제가 아니요. 북 오브 타워요? 예, 더 북 오브 타오. 타오? 그 타오. 무슨 책이에요? 이게 도덕경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봤는데요. 이랬더니 네. 그걸 안 봤어? 이러셔서 어. 제가 집에 와 보니까 한 10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영어를 안 봤다고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요가적으로 봤을 때요. 네. 요가적으로 봤을 때 물처럼 된다는 건 그 말씀해 주셨듯이 유연함, 그리고 겸손함, 네. 그리고 나누지 않음.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으면서 헌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물만큼 강한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내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거. 예를 들면 요가 수행도요. 아, 나 채식했다가 아, 맛있는 음식 있으니까 잠깐 쉬어. 잠깐만 하고 먹다가 아, 나 오늘 새벽에는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 뭐 이렇게 되면 네. 요가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음. 아프면 아픈 대로,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네.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운 대로 자연에 맞춰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물은 아래로만 떨어지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그냥 동굴을 만들 정도로 그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처럼 움직이면 요가는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책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건데요. 네. 물처럼 그냥 부드럽게 산다뿐이 아니라 물처럼 끊임없이 내면의 힘을 갖고 정진해서 나아간다는 힘까지 함께 한다면 그거는 요가적인 수행과는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는 물이 굉장히 뭔가 유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기도 하니 네. 물이 끊임없이 하는 거기서 오는 강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강인함도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물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의미가 있다면 다른 경전에서는 물에 대해서 쓴 게 없을까 그래서 제일 오래된 네. 수타니 파타 이제 저희 다음 달에 할 건데요. 네. 2500년 된 경전에는 혹시 물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 그리고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서 수타니 파타에서는 얕은 물은 쫄쫄쫄쫄쫄쫄쫄 이러면서 소리를 내서 흐르지만 네.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쵸. 아, 그렇죠. 가벼운 사람은 말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저희가 모셔가지고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모자라는 건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다고 해요. 근데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 같아서 고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가적으로도 이 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스와미 베다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휠체어를 타셨어요. 척추가 안 좋으셔서요. 네. 근데 이제 여름에 만나서 유머러스 외국 사람들의 그 외국 유머죠. 네. 유머로 스와미지 이렇게 더운데 수영하러 안 가냐고. 네. 그랬더니 나도 수영하러 간다 그랬더니
물었던 그 사람도 놀랬던 거예요. 아니 휠체어 탄 사람이 어떻게 수영해요? 그랬더니 양손에 배를 딱 얹으시면 막 웃으시면서 내면의 바다로 나는 항상 여행을 간단다. 그러니까 해저의 그 깊은 고요함 있죠. 네. 거기로 바다에 여행을 간다는 건 요가적으로 봐서는 깊은 명상의 상태, 산매의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봤을 때 네. 다 따라야 된다가 많지 그건 좀 회피해야 돼 하는 면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자연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물, 불, 흙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네. 불을 따라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불은 막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결국 나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열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완전히 태워서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아예 연소에서 사라진 상태. 네. 그래서 이게 공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다시 모아질 수 없는 네. 깨달음의 상태로도 보지만 네. 활활 타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의 타오름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를 태워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화를 던지는 사람은 내 네. 손에 숯을 쥐은 것과 똑같아서 네. 내가 먼저 타고 상대방에게 던지지 못한다는 경전의 글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불을 잘 다스리면 요리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잖아요. 따뜻하기도 한데 불을 잘못하면 이게 방화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금 경전에서 얘기하고 요가에서 얘기하고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좀 따라해 하는 어떤 겸허함, 헌신, 네. 나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한번 나는 물처럼 살고 있나? 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은 물처럼 살고 계신가요? 노력은 합니다. 근데 산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올해를 좀 보내면서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의 삶은 좀 물과 닮아 있었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한번 체크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요. 저희가 지금 자연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을 얘기하면서 물처럼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죽어 있고 생명이 없는 상태가 이 우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 살아있는 것 맞아요.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면도 있을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불안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죽음이 제일 안정적인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물리학에서도 그러고 인류학에서도 네. 인지과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죽어 있는 상태는 안정된 상태고 운동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살아 움직인다는 건 찰나 생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찰나라는 거는 0.013초, 0.016초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 6개월이 지나면 네. 체세포가 완전히 바뀌어서 6개월 후가 되면 안녕하세요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서하나 아나운서님 이랬는데 체세포는 이미 바뀐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계속 바뀌면서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지금 상태로 있는 건데 네네.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는 거는 네. 죽음으로 가고 싶다는 그렇죠. 이야기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맞아요? 박수를 쳐야 되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도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베이스로 해서 네. 그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끝이 보이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끝이 보이잖아. 마지막이라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돼? 라는 음. 부분을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그냥 멈춰 있는 게 안정적이고 난 그게 편안하게 느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삶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잘못 왜곡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가 태어난 어떤 의미가 될지를 본다면 그것이 정말 삶을 지혜롭게 보는 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멈춰있고 안정적인 상태를 원한다면 보통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뭔가 노력하지 않고 이미 그 끝이 되는 그 지점을
언젠가는 될 부분을 왜 지금 가져와서 노력조차 안 하고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걸 포기하는가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니까요. 안정적이고 마감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왜 떨림과 울림이라는 물리학 책도 있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뭔가 항상 변화되는 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 변화되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서 정진해 나가는데 이 물의 가치와 의미를 살린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진짜 네, 해가 이제 바뀔 때쯤 되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내가 올해를 잘 살았나? 그리고 또 내년에 한 살 먹겠네. 내년 아. 괜찮을까? 뭐 이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네.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 물처럼 사는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삶, 음. 이런 삶의 태도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정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명상 시간 남겨놓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아래로만 흘러서 겸허하게 자연의 흐름의 근원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처럼 겸허한 사람이 되면 다툼이 사라지고 물처럼 찾아드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타를 구분하지 않고 새물이 모이면 그 물들로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물이 되고 또 모든 생명을 살리고 아무리 더러운 것도 받아들여서 씻어주고도 내가 했으니 라는 내세움이 없다면 삶은 자연스럽고 고요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물이 부드럽고 겸손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굳세고 강하기로도 물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루해하지 않고 수천만 년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절벽의 동굴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은 끊임없는 정성으로 자연의 예술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본받으면 다툼이 없어지고 남을 이롭게 하며 허물이 없어져서 도와 가까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도덕경에서는 가장 훌륭한 인격의 사람은 이와 같은 심성과 행위를 갖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을 먼저 행하고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스스로 지며 갖은 모욕에서 흔들리지 않고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남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명예와 이득을 탐하지 않을 때 그를 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삶이 거칠고 힘들며 또 가끔은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혹시 물의 흐름에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행한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물 같은 말과 행동으로 삶을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